송철호에 관련된 판결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제 그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해서 그 다음에 송철호는 뭐 이미 끈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울산시장도 아니고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뭐 그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뭐 문재인보다도 형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철호 시장은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이제 깜빵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송철호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이제 재선 의원이죠. 그 황운하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0일 오늘이 12일이지. 그저께 항소심이 이제 드디어 끝나갔어요. 아, 저기 PD님 제가 그거 확인 못했는데 그 선고 일자가 언제인지 한 번만 좀 그 확인해 주세요. 선고 일자가. 그런데 이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은요 얼마나 이게 질질질 끌었던 사건이냐면 2019년 2019년이면 5년 전이에요. 수사를 시작한 게 2019년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기소가 된 게 저 사람들이 기소가 된 게 언제냐 2020년 1월 29일에 기소됐어요. 그런데 1심 판결이 언제 나왔습니까? 1심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2023년 작년에 한 11월쯤 나왔을 거예요. 제가 판결 선고한 날짜가 그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2020년 1월 29일이니까 2월부터 치면은 그 2020년에 11개월,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그 다음에 2023년도 11개월, 거의 4년에서 딱 그 4년에서 2개월 빠지는 그 기간 동안 재판이라고 이렇게 질질질 끌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철호 징역 3년 나왔어요. 황운하 어떻게 됐습니까? 황운하도 징역 3년 나왔어요. 그런데 둘 다 법정 구속 안 시켰어요. 법정 구속 안 시키고 그냥 그 조국처럼 아 당신들은 저기 징역 3년 일단은 그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만 딱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황운하는 이제 송철호는 재판 중이었으니까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상태에서 울산시장으로 나갔다가 똑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황운하는 2023년에 그게 됐었는데 그 판결이 났는데 그런데 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하고 똑같이 그 법정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해가지고 비례로 똑같이 당선이 된 거고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울산시장 사건이 얼마나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죄질이 나쁜 사건이냐면 부정선거에 아주 모범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것보다도 더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광노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광노현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후보자를 매수해서 자기 경쟁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광노현만 후보자 매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관행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송철호도 경쟁자를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쟁자 누구 있었는데 그 사람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 내 자기와 동료 그 같이 당 내부에서 경쟁해야 된 사람은 매수해서 눌러앉히고 그 다음에 또 공작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다음은 야당 상대방 경쟁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자는 표적 수사를 갖다가 시켰는데 그것도 그 청탁해가지고 청탁과 표적에 의한 수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낙마시키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야당 후보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송철호가 여당이었으니까 청탁해가지고 누구한테 청탁했습니까?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청탁해가지고 김기현 표적으로 해가지고 수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이걸 기다리고 있었나 봐. 공천장을 받는 날에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 기사 쫙 뜨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적 여론 쫙 그 생성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낙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받았지. 그러니까
자기 동료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해가지고 무릎을 꿇히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 수사해가지고 부정적 여론 이렇게 쫙 만들어지게 해가지고 낙선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유권자들 상대로 해서는 어땠습니까? 유권자들 상대로 해가지고는 청와대가 범청와대적으로 나서가지고 공약을 지원하고 이게 불법 선거 3종 세트 아닙니까? 자기 동료 경쟁자 아웃시키고 자기 상대방 당에 진짜 경쟁자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 의식을 갖다가 막 흐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되면 공약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3종 세트 전형적인 불법 선거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이 송철호는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철호 형이 시장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당선될 때 송철호가 몇 퍼센트를 득표했느냐? 52.88% 득표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몇 퍼센트 득표했느냐? 40% 득표했어. 다 40%.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10% 정도를 갖다가 도둑질한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송철호는 반성이 없대, 반성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한대. 근데 황운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심 판결이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거의 4년 끌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송철호 재판이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4년을 갖다 끌었는데 항소심은 얼마나 걸렸는데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1월 21일? 그러면은 이 항소심은 언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2023년 작년 12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년. 그런데 11월 21일에 이게 선고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1심에서 4년 걸렸는데 2심에서는 11개월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11개월 만에 선고가 나온다. 그러니까 드디어 재판이 좀 빨라질래나? 그러니까 1심 4년 걸렸는데 그 항소심은 그의 4분의 1 정도로 시간이 단축됐다는 이야기예요. 4분의 1 정도로. 검찰이 구형을 똑같이 했어요. 그 1심에서는 송철호가 3년 받았고 황운하도 3년 받았는데 구형을 그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에 대해서는 6년, 황운하에 대해서는 5년을 갖다가 구형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검찰의 주장인데 뭐 검찰의 주장이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철호와 황운하는 고위 공무원인데 정권에 야합해가지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 다음에 1심에서 법원이 실형 선고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저 포함해가지고 검찰도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야. 아니 어떻게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 구속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완전히 정치하네. 황운하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제2, 제3의 선거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선거 범죄를 갖다가 저질러 가지고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구속을 안 시켜. 그러면은 저 같아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제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100억을 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책임져야 될 게 10억밖에 안 된다. 구속도 안 되고 그냥 벌금 10억만 낸다고 그러면 죄 짓지 않으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지금 손든 분들 다 거짓말쟁이는 아니겠지만 저는 50억 내놔도 할 거예요. 50억 내놔도.
아이 그 명예도 중요하지만 아이 돈이 100억인데 100억에서 50억 내놔도 50억이 남는데 50억이 남으면 제 나이가 벌써 이제 50살 넘었으니까 50억이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엄정함을 법원이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항소심에서 재판을 빨리 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한 것도 아니지. 11개월이면 뭐 이런 재판을 뭐 11개월씩이나 합니까? 그래도 어쨌든 4분의 1로 줄여 주셨으니까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요 실형을 선고할 거면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된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법의 엄정함을 갖다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운하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 지금 쫄아서 그랬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몰랐으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갖다 못했는데 황운하는 알고 있었던 거지. 야, 재판이 빨리 가네. 재판이 한 2년은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2년은 더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빨리빨리 진행하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 9월 달에 결심하고 11월 달에 판결 선고하네. 아이씨 그럼 나 법정 구속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지금 황운하 의원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경향이 좀 빨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송철호 황운하 재판도 그렇지만 또 누구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이화영 재판도 한 2년 넘게 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재판 5개월이나 6개월 만에 이제 5개월 만에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속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도 빨리 가고 황운하 재판도 빨리 가고 송철호 재판도 빨리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도 공직선거법은 2년, 위중교사는 1년 하고 있는데 항소심 가면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6개월이면 충분히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